아키는 평생 여자처럼 보여서 늘 깔림받는 한심한 놈이었어. 그는 늘 도어매트처럼 취급받았지.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시 입학하면서 모든 게 달라져. 그는 자신을 진짜 남자로 만들고 싶은 이상한 룸메이트들을 만나게 돼. 이제 그는 내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 모든 건 그가 도쿄에 도착하면서 시작돼. 몇 명의 여자들이 그를 지나치고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여기 멋진 예쁜 애들이 많다고 생각해. 그동안 여자들도 그가 귀엽다고 감탄하지만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그는 소노하라 기숙사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해 주류점으로 향합니다. 여자가 그 방향을 가리켜 주자 그녀는 그가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여자처럼 대우받았던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시그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비가 곧바로 내리기 시작하며 결국 그가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곧 기숙사에 도착하고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뒤에서 그의 눈을 가립니다. 그가 돌아보니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멜론이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숙사의 관리인 소노하라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블로우브로우는 여자의 부드러운 부분 크기에 여전히 놀라고 있다. 그가 소녀라고 생각한 소노하라는 그를 들어 올려 안으로 데려간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그는 간신히 정신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저 부자들의 크기에 거의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가 앞으로 3년 동안 그녀와 함께할 이유에 대해 말하던 중 소노하라가 갑자기 수건을 두른 채 나타나서 다시 그 가슴들을 보여주자 그의 뇌는 거의 터질 뻔한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학생의 등을 닦는 것이 기숙사 규칙이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등을 닦아줄 예정이다. 이 말을 들은 이아이키의 자존심은 물속에서 숨쉬기 시작한다. 그녀는 둘 다 여자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조이스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전에 그녀가 욕조에 들어와 즉시 그의 임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말하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 그녀가 사과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처음으로 여학생의 기숙사로 이사온 남자가 있다는 첫 번째 경우라고 말합니다. VN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는 왜 그녀가 아직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적절한 위치에 서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큰 가슴을 그의 등에 대고 그의 귀를 빨면서 그를 즉시 쓰러뜨립니다. 그는 문화인이 사랑할 만한 최고의 위치에서 나중에 다시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급히 민망해서 뛰어든다. 소노하라는 사과하고 밖에 나갔을 때 추우니까 옷을 입혀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작은 막대를 보고 남자라고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정말 민망해한다. 그 후 그녀는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떠나기 전에 잠시 그녀의 가슴에 그를 꽉 조른다. 요리하는 동안 돌아서서 다시 그를 조르며 그에게 자신이 절대 남자로 대우받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한다. 그녀는 그를 아키짱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멍청이는 더 결심하게 된다.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하려고 아마 그녀의 가슴을 흔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그가 처음 그녀를 도우려고 할 때 머리까지 가릴 수 있는 너무 큰 브라를 잡는다. 당황한 그는 시트 펴는 쪽으로 바꾸지만 곧 그녀의 튀는 플로트에 정신이 팔린다. 그가 기가 체드임을 보여주기 위한 이후의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 그의 멍청한 얼굴이 계속 실패하기 때문이다. 좌절한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를 겁쟁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잡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어린애처럼 대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녀에게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가 성인처럼 대우받고 싶다면 그녀의 뺨에 키스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즉시 시도하려 하지만 3명의 소녀들이 기숙사로 도착하면서 방해받습니다. 소녀들은 소노하라에게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숙사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를 듣고 에이키는 실망합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을 유즈라고 소개하며 학생회장이라고 말합니다. 수모, 부사장, 그리고 유리. 비서입니다. 브로는 유즈의 머리에서 무언가를 보고 뭐야 하고 묻는데 그녀는 당황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동안 수모는 그것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며 케빈 하보다 키가 더 커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 하루에 우유를 마시고 그녀의 멜론을 쓰다듬어 2배로 크게 만든다고 밝힙니다. 잠시 후 그는 유주의 키와 수모의 키를 관찰하며 왜 그녀가 더 크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모두 곧 흩어지고 에이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소노하라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대하는 것이 슬펐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긴장감이 높아졌다. 약 일주일 후 소노하라는 에이키를 우유봉지로 깨워 학교에 가야 한다고 알린다. 오늘은 개학식 날이다. 이후 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분이 우울해진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 소노하라는 대학생처럼 멋지게 차려입기로 결심하여 그와 함께 최고의 픽업 라인을 연습하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도하라고 말하지만 그 바보는 즉시 그녀가 마침내 그를 남자로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고 그녀를 잘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즉시 유니폼을 당기기 시작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왜 그녀가 이러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그녀의 멜론 중 하나에 놓고 그를 즉시 당황하게 한다. 그는 학교에 가고 밤에 돌아와서 연습 덕분에 학교에서 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그를 포옹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물어보라고 말한다. 한 달이 지나고 이아이키는 기숙사 생활과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 그는 기숙사로 돌아와 즉시 숙제를 시작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소노하라가 수스 치어리더 의상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소노하라가 계속 뛰어다니며 응원하니 너무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지 묻는다. 그때 3명의 소녀가 방에 들어와 그에게 첫 번째 큰 학교 행사인 체육대회가 곧 시작된다고 기쁘게 알린다. 하지만 그는 체육대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소노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옷을 입었다고 말한다. 그는 행사 중에 응원단이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그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흔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가 이것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하는 동안 유주는 그들이 같은 팀에 있어 행운이라고 선언하며 그녀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지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에이키에게 소노하라와 함께 부모 자식 삼각경주를 하라고 한다. 그가 항의하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미 그를 제대로 훈련하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훈련은 다음 날 시작되고 소노하라가 스트레칭을 핑계로 그의 등에 수박을 눌렀을 때 그녀는 그에게도 똑같이 해달라고 한다. 에이키는 그녀의 등에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그녀는 조금 더 거칠고 세게 해달라고 말한다. 끝내고 나서 그녀는 네가 그녀를 다루는 방식을 즐겼다고 말했어. 그 후 진짜 3인조 달리기 연습으로 넘어가 서로 잡자마자 에이키는 그녀가 얼마나 달콤한 냄새를 맡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들은 시범 경주를 시작했고 가는 길에 그녀는 더 빨리 가자고 제안했어. 그동안 에이키의 뇌는 너무 많이 흔들리는 그녀의 큰 가슴 때문에 거의 과열될 뻔했어. 몇 시간 후 에이키는 지쳐서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다음날 5시까지 계속하자고 했어. 이 말에 그는 거의 미쳐버릴 뻔했어. 그녀는 목욕하라고 제안했고 욕실에 있으면서 그녀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해했어. 왜냐하면 그는 애니메이션 컨벤션 냄새가 났기 때문이야. 소노하라가 나타나서 그를 당황하게 했어. 그가 그녀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그의 머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느껴서 자르러 왔다고 대답한다. 그가 제대로 된 이발을 받을 여유가 없으니까.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잘라서 스타일을 바꾸고 샴푸도 하고 그는 그저 앉아 있으면서 부끄러워한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몸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얼굴이 빨개지고 친구는 진짜로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둔감한 대형 풍선 같은 바보가 그녀가 그의 욕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며 삼각경주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놀라는데 현재 경주하는 것은 그의 3번째 다리뿐이다. 훈련은 다음 며칠 동안 계속되며 두 사람은 파트너라기보다 연인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운동 회 디데이, 에이키는 지쳐서 땅에 누워있다. 소노하라가 그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경주에서 1등을 차지한다. 저녁에 유주는 방에서 거미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에이키는 재빨리 그녀를 확인하러 간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엿보는 걸 보고 역겨운 얼굴을 한다. 그녀는 나중에 그에게 거미에 대해 알리고 남자니까 겁먹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무섭다고 대답하며 그녀를 불만스럽게 만든다. 그를 온갖 형용사로 약하다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에이키는 바로 장난을 치며 겁먹게 만들지만 그녀는 그에게 머리를 때립니다. 그 사이에 거미가 다시 얼굴로 돌아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요. 스미레는 영웅처럼 행동하려 하지만 거미도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두려움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소노하라가 곧 나타나 그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말하며 거미가 그녀의 바주카에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소노하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며 놀라게 합니다. 그 후 소노하라는 에이키에게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말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방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이날이 데이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지는 그가 사소한 일에 너무 힘을 쓴다고 말하지만 그는 즉시 거미 장난을 다시 걸어 그녀를 놀라게 한다. 다른 여자들은 그녀가 정말로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놀리고 유지는 모든 사람마다 약점이 있다고 방어한다. 시장에 가는 길에 그녀를 도와주는 것에 신이 난 그는 걷기 시작한다. 그는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바보, 다 그들이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들은 사실 그가 그녀의 딸인지 여동생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주류 가게에서 이키가 길을 묻는 곳에서 갈라진다. 도시에서의 첫날, 상점 주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소노하라는 그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상점 주인은 곧 네이키가 사실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후 그들은 다른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에이키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그의 손을 잡는다. 그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얼굴이 붉어지며 이것이 그가 항상 바라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기숙사로 돌아오고 그들을 본 유지가 화를 낸다.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유주는 그에게 소노하라의 약점을 알아냈는지 물어보고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그에게 공포 영화를 보자고 제안해. 그는 그녀에게 영화 보자고 하러 가지만 바보 같은 녀석이 그룹을 귀찮게 하는 대신 오히려 겁을 먹어버려. 그들은 그녀의 약점을 찾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지만 에이키는 별로 내키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고 표현해.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정말로 그녀의 약점을 알고 싶지 않냐고 묻고 그는 즉시 소노하라를 위한 빛나는 갑옷의 기사에 대해 생각해.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서 그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오면 무섭다고 대답한다. 그날 밤 그는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지만 이미 그녀는 잠들어 있다. 그래서 그는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뒤를 돌며 사실 그녀도 공포 영화를 무서워한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밤에 함께 자자고 한다. 며칠 후 에이키의 방에서 유주는 에이키에게 나이 차이가 있는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는 별로 문제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유지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연애는 너무 과하다고 반대한다. 그녀가 말하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주제를 바꾸어 묻는다. 왜 그의 방에 있는 거야? 그녀는 그의 뇌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 알아내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답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여기 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아이키의 방은 1층에 있고 그녀의 방은 2층에 있기 때문이다. 이아이키는 그녀가 거실이나 부엌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빨리 탈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몇 분 후 이아이키는 그들이 같은 방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문명적인 생각을 한다. 그리고 목마른 바보 같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유즈는 그를 향해 자신이 읽고 있는 만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지 물어본다. 그는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옆에 앉으라고 하여 함께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는 마지못해 따르지만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소시지가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다리 사이에 앉아 그가 읽기 쉽게 만든다. 그리고 브로는 자신의 마그넘을 겨냥하지 않으려 모든 정신력을 쏟는 동안 그녀는 한 페이지에 다다른다. 현재 위치를 묘사한 만화의 페이지입니다.
그녀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A키에게 다가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그녀에게 남자라고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A키는 그녀를 위해 페이지를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등 뒤를 감싸기만 해 그녀는 더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방을 나갑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눈치챈 소노하라는 쿠키를 들고 A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한편 둔한 A키는 여전히 클로리스하며 소노하라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재현해 아키가 만화 페이지를 보여준 후 그녀는 침대에 앉아 그에게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말해 그가 그렇게 앉자마자 그녀가 그의 등 뒤에 베개를 대자 그는 즉시 부끄러워지며 유즈가 겪었던 일을 이해하게 돼. 그 순간 유즈가 들어와 그들이 수상한 자세인 것을 보고 화를 내. 한편 수메르는 구석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 다음 날 아키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그는 화장실로 향하며 누군지 궁금해하다가 수메르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해. 그는 그녀를 밀어내며 자신의 고기는 공공의 눈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최근 그녀는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왔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수메르는 그의 반바지를 거의 내리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고 그의 고기가 대화에 들어오기 전에 그녀에게 그를 방해하지 말고 유즈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계속 지켜보려고 방으로 따라가며 그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방을 둘러보며 유즈가 왜 그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인형을 발견하고 그것을 꽉 껴안습니다. 에이지는 그녀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에 놀라지만 그녀는 어차피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맞다고 답하며 그녀는 정말 흥분해서 그의 손을 잡으러 멍청한 듯 다가갑니다. 소노하라가 이 순간에 나타나서 수메르가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젊은 친구에게 구름구 경험을 선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녀는 즉시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물러납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녀에게 설명하며 수메르는 캐주얼하게 그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메르는 마침내 유즈가 그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메르는 술이 깬 후 방에 틀어박힙니다. 에이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유즈는 수메르가 그날 일찍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잠시 놀다가 유즈는 관람차를 타러 갔지만 그녀는 신장 기준에 미치지 않아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메르는 자신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유즈와 유리는 에이지에게 그녀를 위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자신이 소년으로서 그녀의 방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게 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가 여자아이의 드레스를 입도록 제안한다. 그는 곧 방에 들어가서 수메르가 장난감을 좋아해서 매우 여자답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아픈 듯 여전히 울고 있고 그는 그녀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를 갈아입히는데 성공하지만 하는 동안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후 그녀는 하루 종일 유즈를 어깨에 태우지 못해 우울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이지는 그녀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어깨에 태워달라고 제안한다. 그녀가 그를 어깨에 업고 가자 그녀의 기분 지수가 즉시 최대치에 도달하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유즈에게 사과하지만 그 작은 녀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과거에 더 심한 조롱을 견뎌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상관없었다. 게다가 이제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묶어 키가 더 커 보이게 한다. 그들은 다시 시도하기 위해 놀이공원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녀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은 여전히 안 된다고 말한다. 다음 날 유리는 에이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며 그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동의하고 그녀의 방으로 따라가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유리가 그에게 여자 옷을 입으라고 할 때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것을 팔았다고 말하며 다른 두 여자에게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가 옷을 입어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이는 자신이 알파 남성으로서 증명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협박하여 옷을 입게 한다. 에이지는 그것이 그에게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리는 그 드레스가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에게 다양한 여성 스타일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후에 유리가 비키니를 입고 오지만 그 친구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유리가 그를 쫓는다. 왜냐하면 앤드류 테이트가 이 일을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노하라가 방 안의 혼란을 엿듣고 즉시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에이지는 그의 짝사랑이 그를 이렇게 보는 걸 원하지 않아 걱정한다. 그는 유리를 옷장으로 끌어들여 숨고 소노하라가 아무도 보지 못하자 떠난다. 유리는 그들의 자세를 가지고 그를 놀리며 에이지는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는 즉시 튀어나온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그의 남성성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동안 율리가 모든 사람들의 사진틀에 자신의 사진틀을 추가한다. 며칠 후 식탁에서 앉아있을 때 소나하라가 갑자기 6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6월에 결혼하는 여자는 평생 신부로 남는다는 이야기와 그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한다. 이를 듣고 에이지가 그녀가 신부가 되는 것을 꿈꾸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상상하며 부끄러워져 차를 엎지른다. 몇 초 후 에이지는 유주에게 여자들이 정말로 6월위 신부가 되기를 생각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직 어리다고 답한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에이지는 그녀가 단순히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유주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뒷받침하는 종류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밝힙니다. 한편 다른 두 여성이 도착하여 토론에 참여하고 유리가 그녀의 남편과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어질 때까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웃기다고 생각하고 수메르로 이동합니다. 유주는 그녀가 겉으로는 남편에게 주도적인 아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남편에게 약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수메르는 이를 부인합니다. 유리는 소노하라에게 어떤 종류의 신부가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는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어린 남동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녀가 한 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다시 나쁜 생각을 하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잡지를 펼쳐 사진을 찾고 즉시 그녀를 요리하는 데 도와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메고 즉시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며 그녀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요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음식을 준비한 후에 소녀들은 오늘 밤의 진미에 놀라워합니다. 소노하라는 에이키가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밝히고 그 말을 듣고 소녀들은 그가 좋은 아내감이 될 것이라고 놀립니다. 그는 여기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변호하지만 그들이 요리는 보통 아내의 일이라고 말하자 실망하게 됩니다. 이후 에이키는 자신이 남자로서의 것을 잃어버린 기분으로 방으로 돌아가고 유즈가 그에게 남자들이 큰 자산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이즈는 충분히 좋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녀는 그런 다음 유키와 수메르가 모두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질투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보다 더 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이키는 그녀에게 자신이 전밖에 없는 것 대신 그들이 어떻게 더 큰 멜론을 키우는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답합니다. 또한 수메르는 작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의 곁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며 이키는 그녀의 방으로 따라가서 구글에서 어떻게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방법은 그녀가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림프절을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기술을 시도하면서 이키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검색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유즈는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다음 기술이 뾰족한 곳을 마사지하는 것임을 보고 바로 그의 머리를 때린다. 그를 패배자라고 부르며 하지만 프로는 이게 어떻게 그의 잘못인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에이키는 소노하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바브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소노하라는 즉시 그녀의 멜론을 만져본다. 에이키는 즉시 깨달음을 얻는다. 소노하라의
멜론 크기가 그녀의 넓은 마음과 따뜻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바로 유주의 방으로 향하지만 그녀가 겨드랑이를 문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난입한 것에 대해 다시 머리를 가격한다. 그녀는 나중에 그의 발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만 그가 하는 헛소리를 듣자 그녀는 그를 쓰레기처럼 내쫓는다. 이후 유주는 소노하라를 만나고 소노하라는 몇 벌의 옷을 꺼내 보여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입었던 작은 옷을 보여준다. 소노하라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보자 유주는 즉시 흥분한다. 이는 그녀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노하라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 후 소노하라와 에이키는 지붕 위로 올라가 누수 부분을 수리한다. 그리고 그들이 끝내고 나면 그들은 가려고 시도한다. 뒤를 돌아보니 사다리가 넘어져 있었다. 지붕에 갇힌 그들은 다른 여자들로부터 도움을 기다리며 앉아있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소노하라는 두 사람을 옷조각으로 덮어주며 따뜻하게 감싸준다. 바보 같은 그 남자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상상하며 그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거의 지붕에서 미끄러질 뻔한다. 하지만 캡틴 밥스가 재빨리 그를 구해주고 그들을 수상한 자세로 만든다.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자 유즈는 그냥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 며칠 후 에이키가 비를 맞고 나서 화장실로 가는 중에 유즈가 그를 맞고 그는 즉시 그녀의 가슴에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 없다. 나중에 새 소녀가 목욕하는 동안 스메르는 갑자기 유즈가 2mm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그녀에게 신나는 일이다. 결국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니 한편 거실에서 소노하라는 에이키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 따뜻한 패드를 이용해 그를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 후 그녀는 그의 무릎에 베개를 주고 그를 재우기 위해 쓰다듬어 준다. 유즈가 곧 나타나 그를 방해하고 다른 두 소녀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는다. 소노하라는 그녀가 그에게 언젠가 그들에게 무릎 베개를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몇 주 후 우기 시즌이 끝난 후 기숙사에서는 즉흥적으로 여름 해변 모임을 계획하고 유즈가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는 동안 유리는 갑자기 드레스를 올려 수영복을 드러낸다. 그녀는 당황해하면서 급히 물호스를 잡아 자신에게 뿌린다. 하지만 소노하라를 젖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수영장에 숨는다. 잠시 후 유즈가 수영장에서 노는 동안 스메르는 준비를 한다. 상의 옷을 벗고 수영복을 드러내자 이아이키는 그녀의 가슴을 보고 당황한다. 이 모습을 본 유주는 그를 부르며 말한다. 그가 그녀를 봤을 때는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수머의 수영복이 다르게 보여서 주목하게 된다. 수머는 유리가 사라고 했다고 대답한다. 유주는 즉시 유리의 수영복도 자신이 쇼핑할 때 샀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리는 자신의 가슴이 커졌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더 큰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고. 유주는 자신이 갈아입으러 간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자기 것이라서 너무 커서 작은 귀여운 가슴에 맞지 않았던 거야. 그때 소노하라가 안에서 에이키를 부르고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다가 물방울 가슴의 무게를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수영복이라고 답하며 그녀도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도 수영복으로 갈아입지 않을래요? 하고 묻고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수영복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그는 마른 돼지였다. 그 후 그들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 소노하라는 그에게 수영장에 들어갈래요? 하고 묻지만 그는 민망하니까 그녀는 새 소녀들이 떠난 후에 들어가라고 제안해요. 그리고 둘 다 젖게 되도록 같이 하자고 하죠. 하지만 에이키는 그것도 거절해요. 여기 앉아있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4K로 그녀의 멜론을 볼 수 있으니까요. 곧 소녀들이 수영장을 떠나고 바보는 물을 응시하며 유물처럼 쳐다보지만 소노하라는 그를 밀어 넣어요. 그도 설치했으니 즐겨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도 함께 수영장에 들어가요. 한편 유리는 구석에 서서 도철하는 괴상하게 찍고 있어요. 나중에 기숙사에서 에이키는 유리가 셔터를 누르는 걸 목격하죠. 공기 중에서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카메라가 있을 때마다 쓸모없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이아이키는 대본에서 벗어난 흥미로운 말을 하며 그녀가 모든 Z세대가 이런 건지 궁금해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가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녀가 무작위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유주의 무의식적인 사진을 보게 되지만 유리는 재빨리 숨긴다. 사실 유리는 생계를 위해 유주를 몰래 지켜보고 그녀가 보지 않을 때에 이상한 사진들을 찍는다. 그 후 그녀는 그것들을 수모에게 팔아 그가 바라보게 한다. 유리는 이아이키에게 그가 원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위해 그는 소노하라의 사진을 그녀를 위해 가져와야 한다. 류는 임무를 맡고 사진을 찍으러 가지만 첫 시도에서 잡히고 만다. 그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몇 장의 사진을 가져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유리는 만족하지 않고 그를 없애버린 척한다. 그녀는 나중에 그가 농담이었다고 밝히고 그가 완전히 바보라는 것에 놀라게 한다. 몇 주 후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소노하라는 그들에게 여름 숙제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방학을 즐길 수 있다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녀는 그들이 끝날 때까지 각각의 학생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에이키는 요즈가 이런 교만한 천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즈는 즉시 동의해 그를 놀라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기숙사에서 그들의 관례라고. 다음 날이 오고 그의 소노하라가 에이키의 방으로 들어오며 그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다. 그는 곧 숙제를 시작하고 그녀 없이 일정 시간 동안 공부한 후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묻는다. 그녀는 그가 먼저 시도해보지 않고 그녀가 도와주면 그는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답한다. 잠시 후 그녀가 상의를 당겨서 자산을 더 드러내고 이키에게 단기 뇌절을 일으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분산되어 마침내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망토를 식힐 허락을 구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먼저 일을 마무리하라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그것이 우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지만 집중력을 더욱 높입니다. 그가 일을 마치자마자 그는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보상을 청합니다. 소노하라가 즉시 나갑니다. 멍청한 녀석은 무언가. 그가 내려가려고 할 때 2개의 롤리 막대를 가지고 돌아오며 실망하게 만든다. 하지만 소노하라가 마치 프로처럼 롤리를 핥기 시작하자 그는 거의 발작할 뻔한다. 그날 오후 주류 가게 주인은 상자를 가져오고 소노하라에게 맥주 한 병을 선물로 준다. 그 후 이키가 숙제를 끝냈으니 축하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실수로 맥주를 열고 소노하라는 그것을 대신 마시겠다고 제안한다. 잠시 후 다른 3명의 소녀들이 나타나 소노하라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소노하라는 즉시 일어나 유즈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보여줘 이쿠를 충격에 빠뜨리고 나머지 2사람은 얼굴을 가린 채 숨겨. 그들은 그녀가 술을 마시면 포식자 모드로 변한다고 말하며 바로 그때 그들이 그녀를 막으려 할 때 그녀는 2사람을 끌고 가고 이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이 전개되는 걸 목격한다. 그 다음에는 이쿠를 향해 다가오고 그는 남자로서 버티려고 한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그를 덮칠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인 척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몸에 쓰러지고 만다. 나중에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서 깨어나며 사과하며 말한다. 그녀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방을 나가면서 그녀는 기다릴 것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든다. 며칠 후 에이키가 자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소녀가 보고 있어서 문을 빨리 닫는다. 그는 잘못된 방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본다. 그 소녀가 문을 열고 아무도 없어서 혼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방이 원래 그녀의 방이라고 주장한다. 그 소녀는 매우 흥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런 다음 그녀는 플롯 암석을 시도하며 말한다. 더위가 너무 심해. 부끄러운 에이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단지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해. 그녀는 자신을 나나라고 소개하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후 그녀는 그가 남자냐 여자냐고 물어봐. 록은 자신이 남자라고 설명하며 조금 기분이 상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아. 그리고 그는 열쇠나 열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 그 순간 유즈가 들어오고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자 유즈는 즉시 뒤로 물러나. 그 후 나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해. 그리고 신비로운 것을 시작해. 하지만 유즈는 에이키의 시야를 빠르게 막아 그의 눈이 불경스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해. 그들이 나가고
방 밖에서 A키가 유주에게 나나를 아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나나가 전 학생회장이라고 밝혀 A키를 놀라게 한다. 그는 회장이 성적에 따라 선발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유주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나나는 다른 차원에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곧 그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들은 방으로 돌아가서 나나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다. 나나는 A키를 놀리기 위해 치마를 들기 시작하고 유주는 재빠르게 그의 얼굴을 가린다. 그러나 나나는 A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유주는 그를 그녀에게서 끌어낸다. 그녀는 나나에게 지금 자신이 여기서 최고라고 엄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 것이라고 한다. 나나가 다시 도전할 준비가 되었냐고 묻자 유주는 자신이 1년 전이 유주와 같지 않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누가 더 똑똑한지 증명하기 위해 즉시 퀴즈를 시작하지만 A키는 낮은 IQ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유주는 나나에게 졌다. 두 소녀는 자신들이 상으로 삼을 A키를 두고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그 순간 소노하라가 들어온다. 나나는 즉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녀를 언니라고 부른다. A키를 충격에 빠뜨리며 점심시간에 A키는 나나를 응시한다. 아직도 그녀가 소노하라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소노하라에게 나나가 더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다고 말한다. 소노하라는 그녀가 친절하고 착하다고 덧붙인다. A키는 다음날 일어나서 자신의 손이 그녀의 베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그녀는 깨어나서 왜 그가 여기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몰래 방에 들어오지 말고 자신에게 함께 자고 싶다고 그냥 물어보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자신의 방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온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화장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떠납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소노 누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했던 게임을 숨겨둔 장소로 손을 뻗습니다. 소노 누나가 그녀에게 게임을 하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이키는 그전까지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말하지만 그는 게임을 하면서 그녀의 가슴이 등에 다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로즈는 너무 많은 가슴 때문에 곧 잠이 들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른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가슴으로 곧 잠이 들었고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른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게임에서 그녀는 그의 엉덩이를 사용해 바닥을 닦는다. 소노하라가 곧 방에 들어오고 게임을 하고 있는 나나를 보며 하루에 게임을 1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규칙을 상기시킨다. 그 사이 나나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패배에 삐져있는 에이키를 재빨리 붙잡아 소노하라에게 그를 자신의 애완동물로 입양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소노하라는 이미 그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고 반대한다. 그날 밤 변태는 두 자매가 비키니를 입고 그를 향해 있는 커다란 몸매를 꿈꾼다. 그는 다시 옆에 나나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깨어난다. 그날 후에 모두 수영장으로 가고 에이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다. 스노하라가 자신의 꿈에서 본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기 위해 조금 떨어져 나간다. 그를 기다리며 외로운 강아지처럼 보이는 동안 두 명의 여자가 그에게 접근해 온다. 그런데 나나가 같은 비키니를 입고 나타난다. 이 두 명의 여자는 우연히도 나나의 학교 친구들이었고 그녀가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인지 물어본다. 대신 나나는 그들을 제치고 그가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말한다. 한편 세노하라가 나타나지만 나나는 그녀를 옆으로 데려가서 잠시 동안 에이키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세노하라는 수영 수업을 받고 싶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나나는 수영 대결을 제안하고 이긴 사람이 그 불쌍한 소년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대결이 곧 시작되고 두 자매는 소노하라와 함께 배영 기술로 나나를 압도하며 수영을 시작한다. 결과는 무승부가 되고 나나는 재대결을 요청하며 그들은 계속 수영을 하다가 나나가 지치게 되어 소노하라가 승자가 된다. 그 후 소노하라는 에이키를 만나러 가서 이제 수영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며칠 후 유조는 유령 영화를 보면서 너무 과장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며 끔찍이 무서워한다. 그녀에게 괜찮다면 봐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답한다. 여름철에는 유령 영화는 꼭 봐야 한다고. 한편
이키는 자신감 넘치는 기가 차듯처럼 느끼며 그녀가 그런 것 때문에 겁먹는 게 웃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반박하며 그의 멍청한 얼굴도 지난번에 겁먹었다고 말한다. 그때 그들이 공포영화를 봤을 때 말이다. 그리고 조용히 시킨다. 바로 그때 나나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키는 그녀에게 너무 이성적이지 않게 굴지 말라고 하고 그녀는 농담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기숙사의 오래된 건물이 유령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려주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라지만 이번에도 장난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에이키는 갑자기 밖에서 어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 놀라게 된다. 그는 그 소리를 확인하러 가보는데 클래식 공포 영화에서 바보 같은 캐릭터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의 방에서 멀지 않은 다음 벽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소리를 듣고 그를 두려움에 빠뜨린다. 그는 베개를 들고 관리인의 방으로 향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속아서 그 소리를 조사하러 왔다고 주장한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는 단지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유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으며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그는 자신이 들은 소음을 소노하라에게 보고하고 소노하라는 그에게 옆 방이 사용되지 않는 폐쇄된 창고라고 말해준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밀폐된 문이 있어 그들을 겁먹게 한다. 에이키는 유즈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며 소노하라는 그녀가 혼자 자지 못해 그와 함께 자러 왔다고 밝힌다. 그녀는 에이키에게 함께 자고 싶냐고 묻고 그는 겁쟁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간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도 그는 불길한 소리를 계속 듣고 진짜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저장실로 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더 무서워졌다. 문이 봉인돼 있어야 하는데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용기를 내어 방에 들어갔지만 다행히도 나나가 들었던 소음을 일으킨 것은 그녀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브로가 로키였던 것보다 겁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놀린다. 그 후 그녀는 저장실에 온 이유를 밝혔다. 그녀의 체육기구를 넣을 공간이 더 없어서라고. 그 순간 소노하라가 나타나고 나나가 원인임을 깨달으며 이키와 유즈의 혈압 상승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위협한다. 나나는 아이스크림과 케첩을 먹어야 할 거야. 그걸 좋아하게 될 때까지. 다음 날 나나는 이 두 바보에게 창고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해. 체육관 기구를 정리하고 싶지만 그녀의 방이 그걸 담을 수 없어서 조금 슬퍼. 유즈는 하나를 자신의 방에 두겠다고 제안하고 나나는 즉시 트레드밀을 시도해봐. 그걸 가져가야 할지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망신을 당해. 그녀는 화가 나서 즉시 발로 차고 이 쓸모없는 기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하지만 나나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해. 그녀의 명백한 거부를 보고 나나는 갑자기 인내력 도전을 제안해. 지면 모든 기구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기로 하자고. 전투는 곧 복근 운동으로 시작되고 나나는 자신의 운동을 하면서 이 교양 있는 바보는 그녀의 엉덩이만 계속 쳐다보지. 유즈는 차례를 실패하고 다음에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해. 세 번째 세트에서 할 운동과 데드행을 추천해. 이 도전이 시작되고 나나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무거운 무게를 더하는 반면 유주는 가슴과 엉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둘 다 서핑보드처럼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유주가 이긴다. 그때 소노하라가 나타나서 소란의 이유를 깨닫고 말한다. 그들이 방에 장비를 둘 수 없다고 바닥이 긁힐까 봐서라고. 그녀는 저장실에 두는 걸 제안한다. 그 대신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이후 에키는 소노하라를 도울 방법을 고민한다. 그녀는 기숙사에서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리와 만나고 유리는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제안한다. 유리는 그를 즉시 스미레의 방으로 데려가서 스미레가 묶여있는 동안 마사지를 가르쳐준다. 이후 이제 세계적인 마사지사라고 생각한 에키는 소노하라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마사지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한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즉시 그녀를 만나러 간다. 그녀에게 맞춤형 무료 어깨 마사지 쿠폰 카드를 주기 위해서다. 이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에게 포근하게 안아주며 즉시 시작하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치기 시작하고 잠시 후 갑자기 허리로 바꾸어 유리가 가르쳐준 방법을 시도한다. 소노하라는 돌아서서 그를 나쁜 남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에키는 계속 기술을 이어가고 이것이 그녀를 흥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자 그녀는 바로 일어나 떠나려 한다. 그동안 에키는 자신의 기술이 부족했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소노하라는 스미레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의 등에 시도하는 동안 유리에게 보고한 후 그들은 스미레에게 돌아가 빠른 절차를 위해 그녀를 다시 묶는다. 그는 스미레가 소노하라와는 달리 행복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놀란다. 그는 스미레가 너무 민감하거나 소노하라가 그의 손길을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편 그는 이 생각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그는 나나가 친구라고 부르는 괴짜들이 기숙사에 도착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를 보고 즉시 그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친구들이 젊은 남자에게 관심이 많아서 나나는 갑자기 게임을 제안하며 임무를 완료할 때마다 에키에게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소녀는 곧 흥분하기 시작한다. 순진한 소년이 오버쿡된 뇌 때문에 실신한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화면 시간을 낭비하는 무언가가 이어진다. 2주 후 에키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나오누는 다음 주에 열리는 불꽃 축제와 그녀가 기숙사에서 떠나기 전에 얼마나 즐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그녀를 무시한다. 그녀는 즉시 그를 잡아채고 유도 제출 기술을 사용해 그에게 고통을 준다. 그리고 나서 에키와 소노하라가 쇼핑을 가고 돌아왔을 때 나오가 언니에게 오랜만에 그 일을 하자고 말한다. 소노하라는 기뻐하며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한다. 즉시 에키를 놀라게 하며 그는 대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소노하라의 현관으로 몰래 다가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엿듣다가 나나에게 들켜버린다. 그녀는 그가 뒤에서 기쁜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보며 장난을 친다. 하지만 그는 당황한다. 그녀는 그것이 귀 청소 절차였다고 밝히고 그에게도 해보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말문이 막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넣는다. 그리고 소노하라에게도 그를 위해 해주라고 말한다. 에키는 그녀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그녀가 만지자마자 뇌가 마비되는 것 같다. 그녀는 그의 귀를 청소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그는 잠이 든다. 잠시 후 나나는 돌아와서 남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사진을 찍어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주며 그를 놀린다. 다음 주 나나는 에키 앞에 유카타를 입고 나타나고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녀는 오늘이 불꽃놀이 축제라고 열심히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하고 그런 다음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대신 그의 로켓을 그녀의 달에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보는 너무 느려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 순간 소노하라가 나타나 나나가 유카타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바로 하라고 고쳐주지만 나나는 그전에도 선화가 유타를 제대로 입은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선화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수박 크기의 유타를 입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방어합니다. 그러자 나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지만 선화는 결국 유타를 입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답해요. 이걸 들은 엘이 끼어들어 그녀가 유타를 입는 모습을 볼 수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화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엘에게 시라 씨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나는 즉시 가슴을 펴며 그녀도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엘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화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며 서로 도우라고 말한다. 그동안 유즈는 유카타를 입고 가서 에키의 방으로 가서 불꽃 축제에 초대한다. 하지만 그녀는 브로가 더 많은 멜론이 있는 두 소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실망한다. 그날 저녁 모두 축제에 나서고 북적거리는 도시를 보며 에키는 도쿄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어 신이 난다. 소노하라와 나나는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지만 두 아름다운 소녀의 손을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얻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유즈와 그녀의 친구들이 곧 나타나지만 에키를 보고 유즈는 그를 무시한다. 그가 이 두 소유욕 강한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말이다. 소노하라와 나나는 그를 붙잡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에키는 곧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사격과 낚시 같은 게임을 즐기고 다음 할 일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나나의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은 즉시 에키에게 사탕을 핥아보고 싶냐고 묻는다. 나나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축제를 즐기러 왔다고 답한다. 귀여운 젊은 남자들을 찾으러 왔지만 모두 여자친구와 함께 왔으니 이제 그들이 찾아낸 솔로 남자에게 달려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나나는 그녀를 이 늑대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몇 분 후 내 소녀들이 소유욕을 느끼고 그를 먹이려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편견에 지쳐서 도망치게 된다. 그는 가능한 한 멀리 그들을 떠난다.
그리고 너무 멀리 왔음을 깨달았을 때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불꽃놀이 쇼가 시작되어 그를 즉시 슬프게 한다. 그는 소노라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걸 보려고 했었다. 한편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방을 찾아 걱정하고 있다. 소노라는 곧 그를 찾아내고 그녀는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를 안아준다. 그들은 잠시 동안 불꽃놀이 쇼를 본다. 소노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는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함께 불꽃놀이를 보지 않았고 마지막 불꽃이 터진 후 아키는 흥분하며 소노하라와 그녀의 몸매를 힐끗 바라본다. 며칠 후 여름 방학이 끝나가고 있을 때 아키는 게임을 하고 나나는 감독을 하고 있다. 그가 계속 게임을 하자 그녀는 언젠가 다시 게임을 하자고 말하며 다음 날에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자 아키는 그녀가 곧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솔버해진다. 다음 날 나오는 그들을 헤어진다. 한편 아키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걸어가다가 그녀에게 달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비디오 게임에 아주 잘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며칠 후 소노하라가 아키를 쇼핑 지역으로 따라오라고 부른다. 술집에 도착하자 술집 주인이 아키를 안아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그를 역겨워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양조장 전체를 마신 것처럼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때 소노하라가 오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축제가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그들은 돕기로 한다. 그녀는 또한 가게 주인 야츠고가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축제에 초대하여 그들이 더 빨리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아키위 차례가 되어 야츠고는 웨이트리스에 맞는 유니폼을 꺼내고 그에게 입어보라고 요청하며 남성용은 없다고 사과합니다. 여성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게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여성들을 맞이해왔습니다. 아키는 이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시그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는 갑자기 유리에게 대체할 것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유니폼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보니 가발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제복과 가발을 쓴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 후 그들은 가게를 열고 즉시 음주 축제가 시작된다. 아키는 손님들이 벌써 나타나는 것에 놀라고 야츠고는 그에게 소노하라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정말로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키는 자신도 문화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즉시 그 말을 이해한다. 아키는 손님들을 응대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브로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맥주 잔을 가지고 간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생각하면서 소노하라가 한 번에 4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그를 놀라게 한다. 그동안 고객들 앞에 안경을 놓으려다 그가 쏟아버린다. 소노하라가 다시 처리하러 오지만 그는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진다. 소노하라가 다시 그의 기분을 북돋아주고 그 이후로 그는 더 잘하게 되어 술꾼과 우유장수에게 기쁨을 준다. 야츠오가 그의 공연을 칭찬하고 그녀의 포스터 걸이 되고 싶냐고 묻지만 그는 화를 내며 그저 가발을 쓴 것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때 소노하라가 멜론을 던지며 다가오고 그는 그녀가 가게의 무능한 술꾼 덕분에 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몇 주 후 유즈, 스메르, 유리가 수학여행을 떠난다. 그들이 떠난 직후 송보라는 아키에게 오늘 밤 같이 자자고 제안합니다. 기숙사에서 외로울 테니까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즉시 안으로 달려갑니다. 나중에 송보라가 기숙사를 청소하는 동안 나나가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송보라는 그들에게 고구마를 만들어주고 맛본 후 너무 신이 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나나는 사진을 찍어 3명이 여행 중인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만 그들은 현재 즐기고 있는 다양한 간식들을 보내자며 놀립니다. 그 순간 송보라는 그들에게 더 많은 고구마를 주려고 제안하지만 나나는 그녀가 많이 먹으면 몸매가 망가질 수도 있어. 나중에 방에 혼자 남아 그녀는 저울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재고 최근에 자신이 게을러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노하라가 들어와서 이미 살이 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자
나나는 그녀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칼로리 음식을 주는 것에 불평한다. 소노하라는 평소에 먹지 않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변명한다. 이 말을 듣고 나나는 자신의 몸을 확인하기 위해 드레스를 들추고 살이 좀 붙었기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날씬한 몸매에 놀란다. 곧 나나는 자신의 몸을 눌러보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에키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동시에 유후의 사진을 받고 그리고 해키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애들이 하는 행동도 보게 된다. 나나가 떠난 후 몇 시간이 지나고 에키는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도둑이라고 생각해 금속 숫자가 달린 주전자를 머리에 쓰고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것은 소노하라가 소노하라인 것이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다음날 소노하라는 열이 나서 에키의 방으로 기우뚱거리며 가서 그를 깨운다. 브로는 평소처럼 방해를 하러 온 건지 위아해한다. 하지만 곧 그녀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패닉 상태로 유지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그녀의 방에 무단 침입한 그의 바보 같은 얼굴을 밀쳐낸다. 그녀는 소노하라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따라가고 다른 여자들이 곧 나타나 소노하라가 갈아입을 파자마 한 벌을 가져온다. 그녀는 덥고 땀에 젖어 있다. 그들이 소노하라의 옷을 벗길 계획을 세우자 에키는 로키를 얼려버리지만 여자들은 주저없이 그를 다시 쫓아낸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동안 에키는 집에 남아 그녀를 돌본다. 그는 그녀에게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고 먹인다. 그 후 그는 그녀가 땀에 젖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는 즉시 문을 향해 나가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멈추고 그녀의 등을 닦아달라고 요청해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녀는 옷을 당기며 그를 밀고 에키는 수줍게 닦아준다. 그러나 이게 다라고 생각할 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정원 아래를 닦으라고 말한다. 당황한 그는 그것도 어색하게 한다. 다음 날 소노하라는 매우 건강하게 일어나고 그녀는 에키를 잡아 고마움을 전한다. 그날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그녀는 만약 열이 내리면 온몸을 닦아줄 것이라며 세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 주 에키는 거리 건너편을 걷다가 활기찬 모습에 웃으며 갑자기 나나와 그녀의 두 무서운 친구들을 만나서 즉시 그를 잡아 함께 재미있게 놀자고 한다. 그들은 그를 노래방으로 데려가고 세 사람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며 에키는 제한된 대화 옵션을 가진 NPC처럼 지켜본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다. 노래방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노래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이크를 줘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 하지만 그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그는 여자들을 즉시 끌어들이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들은 그의 허벅지를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는 결국 행복한 소리로 공연을 하게 된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고 포토부스로 가자고 제안한다. 이미 그들에게 지친 아키는 빠르게 그것이 그의 집과 가깝다고 말한다. 폐쇄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간다. 한편 기숙사에서 소노하라는 야스오를 맞이하는데 그는 술병을 들고 온다. 그들은 곧 술을 마시며 먹기 시작하고 둘 다 취해서 우울한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포토부스에서 소녀들은 계속 아키를 독차지하며 사진을 찍고 그로 인해 그는 사진 내내 민망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데 지쳐있고 이제 막 도착한 상태다. 유즈는 그가 간신히 시간 준수했음을 말한다. 그는 그녀가 뿔이 달린 모습이 보이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들이 동네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늦었냐고 묻고 바보는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몸에서 사진 하나가 떨어집니다. 유주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서 나나의 친구가 자신에게 키스하는 사진임을 보고 그에게 불법적인 스토리 구멍 활동을 비난하며 화가 납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급히 가서 확인해보지만 소노하라와 야치오가 둘 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유주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두 술꾼이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하여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의 존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다음 날 소노하라가 갑자기 아키에게 펭귄을 좋아하냐고 묻고 아키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의 실망한 소노하라는 그들이 수족관에 가서 펭귄을 보기를 바랐다. 야츠오가 준 무료 티켓 한 쌍으로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아키는 가기로 동의하지만 신사답게 유즈가 대신 가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유즈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아키는 즉시 그 이유를 깨닫는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본 공포 영화 때문으로 상어가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키와 소노하라는 수족관으로 향한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펭귄도 보는 게 정말 좋겠어. 아키가 펭귄 인형을 들고 돌아와 유즈에게 주며 수족관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이야기해. 유즈는 질투가 나서 펭귄을 보고 싶다고 말해. 그리고 수족관이 펭귄만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이를 들은 아키는 다시 그녀를 놀라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갔던 수족관은 큰 상어가 있는 아주 큰 곳이라고 말해. 그리고 유즈는 두려움에 휩싸여 방으로 달려가. 다음 장면에서 스메르와 아키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아키가 유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줘. 유리는 그들이 최근에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해. 이렇게 하면 스메르는 누나처럼 보여요. 아키는 바로 이 말에 반대하며 서로 닮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스메르는 언니라는 콘셉트가 마음에 들어서 아키에게 오니짱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해요. 뭔가 깨어날지도 몰라서요. 그 순간 유즈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유리는 스메르는 아키에게 언니라고 부르기를 원한다고 대답해요. 유즈는 만약 누군가가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해요. 학생회장인 그녀는 언니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기대라고 말해요. 유주는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결국 하기로 한다. 그때 그녀는 그녀의 허벅지에 앉아있는 그가 불편하기 시작한다. 수메르는 질투심에 휩싸여 유주에게 여동생이 되어주겠다고 하고 그녀를 들어 올린다. 땅 위로 마치 10파운드 무게인 것처럼 그녀를 부끄럽게 만든다. 유리도 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주는 좋은 누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유리는 더 대담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유주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라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키에게 돌아서서 자신을 남동생으로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는 답답해한다. 아키는 아픈 척하고 유리는 그의 누나로서 돌봐주지만 그녀가 밥을 먹이려고 시도할 때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수모가 대신 역할을 맡겠다며 화장실로 그를 초대한다. 하지만 어떤 플롯도 발전하기 전에 유즈가 수모를 고발한다. 그녀가 단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고. 수모는 남매가 함께 목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소노하라와 만다의 예를 인용한다. 하지만 유즈는 그들이 같은 성별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들은 아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 그는 여동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은 마치 누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즉시 멍해진다. 유즈는 그가 평소에 누나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지적한다.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깨닫고 더 부끄러워한다. 한편 어떤 미지의 인물이 도시로 도착하여 바로 소노하라 기숙사로 향한다. 드디어 아키를 찾았다는 것에 신이 난다. 다음 날 아키는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의 반은 옷을 반쯤 입은 채 공포영화의 악당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가 그의 셔츠를 벗기려던 찰나 문이 활짝 열리고 소노하라가 들어온다. 그로 인해 평화로운 가족 순간이 깨진다. 나중에 마슬이라는 인물이 부끄러움 없이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한다. 아키는 아직 이 미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그를 찾았는지 묻자 그녀는 단순히 사랑의 힘이라고 답한다.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게 유효한 설명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이에 유즈는 아키가 오늘 다르게 보인다고 지적하고 마츠리는 자신이 여동생을 꾸미는데 몇 년을 보냈다고 자랑한다. 잘못된 성별 지칭은 마치 슬랩처럼 아키를 때리고 그의 모든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 사이 수메르와 유리도 완전히 동의한다. 유즈는 그가 평소 입는 옷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그건 마츠리의 내면의 사이코를 자극할 뿐이다. 그녀는 유즈의 얼굴을 고쳐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자신도 그의 언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메르가 즉시 이를 막으며 오직 자신만이 유즈를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한다. 나중에 마츠리는 그녀가 떠난다고 말하고 아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배웅한다. 폭풍이 지나갔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바보가 그녀가 그를 수년간 무시한 벌로 집에 데려간다고 발표하자 충격을 받는다.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나고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인 소노하라 뒤로 숨는다. 필사적으로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마츠리는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한다. 그러나 소노하라는 갑자기 그녀의 천상의 베개를 머리 주위에 감싸고 즉시 천국의 기분을 느낀다. 마츠리는 재빨리 손을 뗀다. 그리고 그 베개가 얼마나 큰지 보면서
그녀는 깨닫는다. 이 여자는 그녀의 매력적인 몸을 이용해 아키를 세뇌시키고 있어. 소호라가 단지 미소만 지으며 아키가 그녀의 떡 속에 집을 찾았다고 말한다. 마츠리의 모든 시스템이 오작동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을 모아 도전을 선언하며 소호라가 아키를 계속 가지려면 그녀가 아키를 더 잘 돌봐야 한다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호라는 즉시 동의하고 대학 여학생용 앞치마를 차려입고 일에 착수한다. 소호라는 폭풍처럼 요리를 시작하며 마츠리는 한쪽 구석에서 음모를 꾸며 소호라를 방해하려 한다. 하지만 햄버거 스테이크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진 순간 그녀의 위가 배신을 저지른다. 하지만 햄버거 스테이크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진 순간 그녀의 위가 배신을 저지른다. 강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그녀는 저항하려 하지만 다른 모두가 먹기 시작하자 그녀는 무너진다. 첫 한 입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마치 삶이 걸린 것처럼 스테이크를 먹어치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며 소노하라에게 자신이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츠리는 후속으로 제공되는 무료 디저트에 행복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무장 해제된다. 그 후 소노하라는 마츠리에게 여러 가지 대접을 해주고 그녀가 굴복할 수도 있음을 깨닫자 마츠리는 소노하라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하루가 끝났으니 하지만 돌보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츠리에게 다가가 화장실로 데려가 이를 닦게 한다. 늦은 밤 마츠리는 자신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소나라는 갑자기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츠리가 다음 공격 계획을 세우며 앉아 있는데 소나라가 나서서 가족 전통인 등을 씻어주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기숙사에 오는 사람마다 하는 위례라고 들은 그녀는 이키도 그런 게 있냐고 묻는다. 소나라는 알 수 있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전투는 시작도 전에 끝났다. 소나라의 숙련된 손길이 마법을 부리자 마츠리는 드디어 무너지고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한다. 누구보다 이키를 사랑하는 건 나뿐이라고. 하지만 소노하라가 장난스럽게 그녀의 귀를 물어보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만 소노하라에게 다음번에 올 때는 같이 그렇게 하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에이키를 데리고 갈 것이다. 다음 날 마츠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협에서 제3위 바퀴로 강등되었다. 그녀는 에이키와 소노하라가 쇼핑지구로 떠나는 것을 엿보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노하라가 에이키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듯이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녀의 질투가 폭발한다. 그녀는 숨겨져 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소노하라가 그녀의 오빠를 유혹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페이스트리만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낀다. 그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기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녀는 기회를 잡아 에이키를 빼앗고 소노하라를 뒤에 남긴다. 에이키가 그녀의 강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그를 벽에 가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이키는 감동하지 않고 그녀에게 삶을 찾으라고 말한다. 그 모욕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와서 그녀는 그가 반항한다고 꾸짖는다. 그녀는 그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지만 길을 잃고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며 곧 발목을 삐끗하고 에이키는 재빨리 그녀를 도와 기숙사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기억 속으로 끌고 가며 몇 년 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그때로 데려간다. 집에 도착하자 소노하라는 그녀의 착한 아들을 위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맞이한다. 그것이 마쓰리에게 그녀의 오빠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이키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찰나 마쓰리는 다음날 바로 나타나서 최고의 반전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녀는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가서 이이를 충격에 빠뜨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이이를 동생이라고 부른다. 누이가 아니라. 몇 주 후 겨울이 시작되고 소노하라와 이이는 거실에 코타츠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앉아 따뜻함을 나눈다.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녀는 귤을 먹여주며 자신이 완벽한 5코스 요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키는 대신 수박 한 조각을 맛보고 싶지만 좋은 녀석처럼 감귤류 과자를 먹습니다. 갑자기 먹는 사람이 죽고 에이키가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고치려다 소노하라의 간지러운 발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심장이 멈출 것 같다. 그는 자비를 구걸하고 그녀는 불만스럽게도 이를 허락합니다. 나중에 에이키는 유크와 쇼핑거리를 방문하여 올해 산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들떴는지 말합니다. 유즈,
이 바보가 아직도 동화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상상을 유지하기 위해 얼굴을 굳게 유지하려 애쓴다. 그의 연약한 꿈을 파괴하는 대신 그녀는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한다. 이 에키가 산타를 기다리기 위해 밤새도록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유리가 그를 수면 상태로 잠들게 하자는 제안을 한다면 스메르가 효율성을 위해 목을 후려치자는 제안을 한다. 유즈는 놀라서 두 가지 제안 모두를 거부한다.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도래하고 이에키위 개인적인 헤어 모임이 그에게 수사원이 되기로 맹세한 승려라도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화려한 위상으로 맞이한다. 그는 최선을 다해 눈높이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 고통은 진실이다. 소노하라는 케이크를 꺼내며 유즈의 걱정을 즉시 축제 분위기로 바꿉니다. 그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야치오가 등장해 에이키를 새해 역할 놀이에 끌어들입니다. 신사 처녀 역할로 말이죠. 마이와 오치유지는 그들의 과거 아르 등급 모험에 관한 전형적인 수다를 나눕니다. 한편 나나는 유즈를 붙잡고 에이키를 밤에 빌려간다고 놀리며 유즈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온갖 혼란에 지친 에이키는 방을 빠져나가지만 나나는 나나다운 방식으로 그를 따라가서 작은 자정 장난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는 산타의 좋은 목록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나나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가혹한 진실을 거의 털어놓으려 하지만 유즈가 그때 나타나 그녀를 막습니다. 대안으로 나나는 다른 종류의 잠자리 방해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에이키가 그녀의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의 사이코 여동생이 배경에서 불길하게 숨어 있습니다. 소나라가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마츠리가 밖에서 몰래 지나다가 그녀를 끌어들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에이키를 놀라게 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밤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산타를 현장에서 잡으려는 결심을 한 아키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합니다. 그때 유즈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함께 자자고 요청합니다. 그는 약간의 저항을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향기가 그를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 그들 몰래 소노하라와 마츠리는 몰래 들어와 선물을 전달하고 그의 잠결에 에이키는 소노하라를 산타클로스라고 착각한다. 그날 밤 그는 산타의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 그의 개인 팬클럽에 둘러싸여서 아침이 오고 그는 소노하라에게 산타가 이상하게도 그녀와 닮았다고 신나게 이야기한다. 나나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지에게 아키 옆에서 잔 경험을 가지고 놀려서 그녀를 또 한 번 당황하게 만든다. 미르지가 들어오고 기숙사는 청소 전쟁터로 변한다. 혼란 속에서 에이키는 모두의 휴대용 히터가 된다.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그의 방을 청소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수메르는 그의 비밀 가이드를 발견하고 강력한 알파의 이미지를 잃게 된다. 모두가 그를 침묵 속에서 판단하자 즉각적인 후회가 밀려온다. 밤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소바를 먹기 위해 모이고 유즈가 마츠리가 나나의 대학으로 전학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에이키는 이 일이 절대 악몽이 될 것임을 즉시 예견한다. 일단 팀이 흩어지고 소노하라와 단둘이 남게 되자 에이키는 자정까지 그녀와 함께 있기로 결심한다. 소노하라는 처음에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다고 꾸짖었지만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하고 넘겼어요. 그녀의 따뜻함에 졸음이 오자 농담으로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냐고 묻네요. 이키는 망설임 없이 최고였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해요. 시계가 12시를 치자 서로 눈을 마주치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끝.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주인공을 욕하세요. 어떤 말이든 댓글로 남기세요. 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이야기 속 모험을 즐기세요. 이런 애니메 리캡이 좋다면 이 영상 꼭 봐봐.